자, 이번 시간은 단어의 유형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카버라는 단어를 확인할 건데요. 이 내용은 새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론 50쪽에서 61쪽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보카버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합성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카버의 한 종류인 파생어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보카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때 보카버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유형은 단어가 만들어진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결과를 말하고요. 단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단일어는 새, 나무, 사과, 아버지처럼 음절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의 의미를 말해요. 새라는 건 1음절, 새. 한 번만 발음해요. 나무는 2번, 나무. 아버지는 3번, 아버지. 이렇게 소리하는 숫자의 음절 수는 다르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걸 단일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어는 사전을 보고 그 의미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복합어는 조금 복잡한데요. 합성어라고 해서 둘 이상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 그리고 파생어라고 해서 실질 형태소의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이런 것들을 바로 합성어, 파생어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정의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엇이 합성어인지, 돌, 그리고 다리가 더해져서 돌다리, 소나무, 또 나무꾼, 사냥꾼, 풋사과, 풋잠처럼 이렇게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이때 접사는 풋이나 꾼처럼 의미는 가지고 있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혼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꾼, 풋은 혼자 사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접사라고 하고, 이런 접사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는 단어를 처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만나기 때문에 의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을 보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단어를 막 만들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습관에 의해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양상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더니 이런 식의 과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친밀감, 가르쳤더니 필요감, 사교감, 경쟁성, 판단감,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제시했는데요. 얘네들은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친밀성, 책임성, 긴장성, 영향성,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왔길래, 숙제를 했길래 확인해 봤더니 저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어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도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만큼 잘 사용하는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단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합어는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런 규칙도 없어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통사적 합성어는 문법 규칙을 따르는 합성어를 말해요. 크다, 집, 큰 집, 작다, 형, 작은 형, 들어가다 이런 문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런 문법들이 단어가 된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늦가을, 원래 이건 늦은 가을, 늦은 가을인데 은이 없어지고 가을이 됐고요. 검불다도 검고 붓다인데 고가 없어지고 검불다가 됐어요. 단어의 결합 형태에 규칙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리을이 탈락하고 시옷이 첨가되고 이런 내용들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더욱이 이 두 가지 첨가 현상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인데, 안박, 살고기, 암돼지, 등교길, 순대국 이렇게 쓰지만 밑에 표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규칙은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규칙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만큼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이 규칙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학습자, 외국인 학습자들도 이 규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의미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길바닥, 벌, 집, 새, 해, 늦, 더위 이거는 단어의 결합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합성어들, 큰아버지, 두꺼비집, 꽃게 전혀 의미 파악이 안 돼요. 단어의 결합만으론 단어의 결합과 관계없는 다른 대상의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 붓꽃, 분꽃, 제비꽃처럼 어떤 꽃을 말하는지 이건 한국인도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복합어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어의 한 종류 중에서 파생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파생어는 합성어보다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아주 많은 단어를 만들어요. 아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생어는 특히 규칙을 찾으면 공부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개나리, 군소리, 날선생, 맨손처럼 여기 주황색 부분을 접두사라고 하고요. 접미사라는 건 이렇게 뒤에 사상가, 과학자, 미장이, 장사꾼, 선생님처럼 뒤에 있는 주황색 부분을 접미사라고 하는데요. 선생의 중요한 의미이지요. 여기 님이 붙는 걸 뒤에, 또 날이 붙는 건 앞에, 이런 것들을 접두사, 접미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접미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아주 많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살펴보시면 군, 짓, 새, 헛 이런 접두사를 중심으로 결합한 단어들이 있는데, 보통 기억의 군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군말, 군살, 군소리,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살을 빼야지, 필요 없는 소리 하지마,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군불과 군침은 실제로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진 않아요. 군과 군침은. 그래서 의미에 규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디귿의 새는요, 매우 짙고 선명하다, 아주 이런 의미예요. 아주 빨갛다, 아주 파랗다, 아주 까맣다 이런 단어인데, 새 주황이다, 새 분홍이다, 새 보라다처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결합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습관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단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단위로로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규칙을 찾으시면 모두 선생님도 어렵고 학생도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 접미사는 접두사보다 훨씬 많아요. 꾼, 하, 거리, 롭, 이, 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비읍의 이는 너무 복잡해요. 왜? 이 강은 깊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이 나무는 높이가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이때는 명사예요. 이가 은능과 결합하는. 그런데 영수야, 깊이 생각해. 영수야, 높이 던지면 안 돼. 이때는 부사입니다. 이 가와 결합하지 않아요. 언제 결합해요? 언제 결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명사일 때, 명사가 아닐 때인데, 그렇다고 먹다, 먹이, 벌다, 벌이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동사와 결합했지만 얘네들이 명사로 사용되는지 또 부사로 사용되는지 깊이, 길이, 높이처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어를 새로운 단어, 단일어처럼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배운 단어니까 이런 의미이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배운 일부 단어는 그럴 수 있지만 모든 단어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성어, 파생어 이런 복합어는 절대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